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지인당님께서 읽어주는 그림책 이야기. 오늘은 에피오 쿵쿵 아파트 시리즈 첫 번째 책 이야기인데요. 자, 쿵쿵 아파트 시리즈 궁금하시죠? 우리 지인당님 소개, 그리고 오늘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리즈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리즈 제목을 쿵쿵 아파트라고 쳤어요. 아마 네. 짐작하시다시피 쿵쿵 아파트 하면 생각나는 단어. 어, 우리 요새 되게 문제 많이 되고, 특히 또 지금 추워서 쉽게 외출을 안 하니까 이 층간소음 문제를 네네.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층간소음이 어떤 때는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되게 마음이 너그러워서 뭐저 정도 저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마다 자기가 처해지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른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쿵쿵 아파트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네 권의 그림책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거기에 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 그렇지라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아,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경우의 수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경우들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소개시켜줄 책은 되게 평범해 보이는 네. 쿵쿵 아파트 시리즈예요. 900기로 음, 띵동 아저씨. 띵동 아저씨. 음, 음. 띵동 아저씨인데요. 보면 좀 약간 감이 오시죠? 어, 위층에서는 아이들. 신나게 놀아. 음, 아래층은 열불이 터져. 아저씨. 그렇죠. 열불이 터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면 평범하게 아파트 있어요. 어, 보면 띵동 아저씨가 올라오게 생겼죠. 난리가 났네요. 얘네들이 난리가 났어. 얘네들이 1001호로 이사를 왔어요. 어디에서 왔냐? 시골에서. 어, 아, 시골에서 왔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재밌고 경치도 너무 좋고 거실도 넓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남자친구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와 거실이 넓다. 달리기 시합해도 되겠는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 그래서 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넘어가면 또 보세요. 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소파에서 이렇게 뛰면 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때 이제 드림랜드가 되네. 음, 드림랜드가 그냥. 어, 엄마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마트 가서 쓰레기 봉투 좀 사오렴 하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마트 가기도 너무 쉬워. 마트가 바로 아파트 코앞에 있어요. 얼마나 편하겠어. 시골이랑은 좀 느낌이 다른 거죠. 시골은 그쵸. 한참 이렇게 나가야 가야지. 슈퍼가 있고 이렇게 한데 여기는 금방 나가면 마트도 있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심부름하고 딱 오는데 수상한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죠? 어, 누굴까요? 턱 들어오더니 9층을 눌러요. 어, 9층을 탁 누르더니 아저씨가 이제 탁 물어봐요. 뭐라고 하니? 너희들 혹시 1001호에 이사 온 애들이니? 라고 물어봐요. 어, 아이들은 이제 기어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저씨는 짜증스러운 한숨을 내쉬면서 그냥 9층에서 내렸어요. 음, 참고 있는 거죠. 이 한 번 상황에서. 참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음, 어, 보세요. 공도 여기. 치고, 어, 공도 이게 차고, 북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소리가 났다는 거겠죠. 북을 어, 치는 것처럼 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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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이 나오죠. 도저히 아저씨가 못 찾겠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커다란 아저씨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엄마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연신 죄송합니다 말을 해요. 어. 그리고 나서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을 하셨겠죠? 퇴근을 하니 아버지가 슈퍼맨이 됐어요. 어.
애들이 놀 수도 있는 거지 뭘 하면서 어 아래층 아저씨를 막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주말이 됐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변했겠어요? 어 아버지가 화내졌나? 이렇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초라해졌어. 어떡하면 좋아. 어. 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쵸.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의 미션이 생겼어요. 애들 보고, 실내화도 사다 신겨보고, 음, 이렇게 닌자처럼 걸어 다니는 법도 가르쳐요. 이래야 살아남는다. 라고 음, 하면서 이제, 어, 이렇게 막 연습을 시켜요. 애들 보고. 우리는 이제부터 닌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연습을 시키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죠. 이사를 왔으니 집들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모네가 이제 집에 놀러를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아빠가 교육을 시켜도 이렇게 까치발을 해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도 애들이 듣지가 않아. 그래서 또 이제 큰일이 났어. 이제 아저씨가 띵동띵동띵동띵동.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어. 뭐라고 했냐면 애들한테 미션을 준 거야. 응, 실컷 이제 놀아라. 그 대신 아래층 아저씨가 오면 재빨리 숨어라.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라. 라고 이제 미션을 준 거예요. 근데 역시나 다를까 이제 아저씨가 온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방에다 숨었어요. 어, 음. 아버지는 아저씨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들이 없는데요? 어? 우리 아이들, 응, 이모네 따라서 갔다고. 집에 아무도 음, 없다. 음, 그런데 왜 우리 탓만 하냐? 라고 얘기를 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아이는 그 말을 다 들었겠죠? 그쵸.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 왜? 음, 거짓말을 했잖아. 거짓말 했으니까. 거짓말을 했으니까 마음이 안 편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저씨가 또 이제 막 검사를 해. 그래, 다행히 들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왜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11층에 이사가 왔는데 우리보다 음, 더해.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 이사가 왔어. 그래서 미칠 것 같은 거야, 아버지가. 어, 그래서 참다 못해서 아버지가 쫓아갔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똑같은 수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랑 아이들 똑같이. 없는데? 여기 아이들 막 키득키득 소리가 다 나는데 이 아저씨는 음, 적반하장으로 애들이 음, 없는데 어디서 나냐고 딴 데서 들어놓고서 우리 보고 탓한다고 이제 적반하장으로 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는 거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뭐 신경질이 나서 막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겨요. 이 메시지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저, 메시지가 생겨. 어느 날 엄마 생일이 된 거예요. 생일이 됐는데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엄마한테 케이크를 사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케이크를 사고 딱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그런데 9층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엄마도 없이. 어, 이거를 다른 채 할 수도 없고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너무 무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어쨌든 이 친구들은 예의 바른 친구들이라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음, 그런데 케이크를 높이 든 상태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얼굴에? 아니 아저씨가 아, 그래 아, 잘 먹을게 이렇게 된 아, 거예요. 의도치 않았는데 케이크를 선물을 드렸네. 선물을 드린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음, 응.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저씨 거 아니에요라고 말할 용기도 안 나고, 그렇게 해서 음, 그냥 집에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엄마가 있는 상태에서 또 아저씨를 또 만난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 아이들이 이제 엄마 뒤에 숨었겠죠. 그런데 아저씨 표정이 너무 좋아. 어, 엄마한테 갑자기 얘기를 해. 케이크 잘 먹었습니다. 어, 어.
애들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케이크 선물한 것처럼 돼서. 응, 아, 어. 그래가지고 엄마는 너무 황당한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게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린 거예요. 근데 어, 알고 보니 이 아저씨도 집에 혼자 계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샤별해가지고 혼자 계시니 심리적으로 너무 예민해져서 더 크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을 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기로 했던 거죠. 어, 그렇게 집에 해서 초대해 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케이크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차 한잔 하시고 가시겠어요? 이런 요구가 온 거지. 그래가지고 가서 음.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 아, 이분들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음, 근데 그 다음에 위층이 문제잖아요. 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잖아. 쟤네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음. 해야 돼? 띵동띵동. 어, 띵동띵동 누르니까 천일호 아저씨가 나와, 1101호 아저씨가 나와요.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나오는데, 어, 케이크 좀 드세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는 이제 열린 결말로 끝나거든요. 아, 과연 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네요. 라고 해서 알 끝나는 수가 부분이에요. 없네. 음. 이게 전형적인 띵동 아저씨 잖아요. 띵동, 음.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인데, 어, 그럴 수도 있죠.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음. 사람들이 관계하면서 사는 이야기인 그쵸. 거잖아요. 그죠? 어, 저는 아파트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이 문화는 잘 모르겠지만, 음, 아무튼 지금은 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음,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음, 그냥 그 소리에 모르겠어요. 진짜 층간소음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겠죠. 우리는 그 경험을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어떤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알고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음. 그 부분은 또 생길 거잖아요. 지인장님은 아파트에 살아보셨어요? 저는, 저는 정말로요, 이런 경우도 직접 경험을 했고, 또 음, 다른 경험,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를 두 번, 세 번이죠. 세 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음, 아기가 없었을 때랑 또 큰아이 하나만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큰아이 둘째 둘 다 있었을 때, 이렇게 세 음, 번을 이사를 다니면서 살았는데, 아기가 없었을 때는 그 집에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고, 아이가 하나 있었을 때는 공무원 아파트를 살았어요. 공무원 아파트를 살았는데 우리 아이는 진짜 안 움직이는 아이거든요. 어. 또 이제 매트도 깔려 있었고 이 아이가 하는 거는 앉아서 책 보는 일밖에 별로 없었어요. 애기 하나 있고 여자아이 하나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뭐가 없을 때인데 자꾸 시끄럽다라고 하는 거야, 밑에 층에서 여기처럼.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이제 공무원 아파트에 혼자 사는 거예요. 식구들은 다 딴 데 살고. 그러니까 집 안에 가구가 한 개도 없는 거야. 어. 이 그러니까 작은 소리도 울리겠네. 응, 더 울리는 거죠. 더 음, 울리는 상황에 음, 있겠더라고. 음, 그런데 다행히 그분이 이사 오고 얼마 없어서 우리가 거길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몇 번 연락은 받았지만 그렇게 부딪히거나 힘들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 다음 아파트로 이사를 갔을 때 이제 밑에 층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어. 근데 그분은 이제 손녀를 키우고 계셨어. 그래서 그렇게 막 스트레스 주지는 않으셨어요.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았는데 가끔 한 번씩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내가 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이 말이 인사말로. 이 말이 불편한 것도 같으면서 불편하지 않은 것도 같으면서 애매해요. 어, 음.
애매한 상태로, 어, 그렇다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애기 보고 놀라고 할 수도 없고, 음, 그렇다고 막 조심스럽게 애기한테 그러긴 싫고, 음, 그런 양가적인 감정으로 막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랑 똑같이 위층에 또 이사가 온 거예요. 이사가 왔는데, 거기는 이제 남자 애기야. 자꾸 레고를 쏟고, 어, 붓으로 무슨 소리? 굴려. 레고를 와락각 이게 쏟는 소리 있잖아요. 강화 마룻바닥에 레고를 어, 쏟는 소리. 어, 그리고 구슬이 쇠구슬이 굴러가는 소리. 아, 그렇게 크게 들려요? 어? 그런 소리가 아, 들려요. 근데 아, 그게 그런 거지. 낮에 막 이렇게 생활소음이 막 있을 때는 그렇게 안 괜찮아. 거슬려요. 나도 아기를 음, 키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음, 아침 일찍이나 밤에, 밤에 이렇게 생활 소음이 없을 때는 그게 음, 되게 음, 예민하게 들려져요. 음, 그게 특히 또 강화마루에 부딪히면 더 크게 들리거든요. 음, 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거슬리더라고. 근데 그 집도 이제 약간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어, 음, 엄마는 일찍 일어나니까 애기도 같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럼 음, 애기는 옆에서 놀아야 되니까 그렇게 쏟는 거야. 집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납득은 가나. 왜냐면 나도 아기를 키우니까 납득은 가나. 신경 쓰이는 건 할 수 없어. 막 이런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막 띵동 누르면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이해가 되긴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남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내 입장일 때는 불편한 것도 맞고 내가 줄 때는 이렇게까지 내가 음. 조심해야 돼. 내 집에서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책을 방금 만나면서 궁금했던 게, 음. 지인장님께서는 이 책을 사신 거죠? 그쵸?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언젠가 지금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에 층간소음에 대한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어, 아, 그런 수업, 수업이 어, 필요했겠구나. 그러니까 환경교육 주제 소음. 중에 보면 이 음. 층간소음에 대한 그 수업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 지금도 아마 정말요? 있을 거예요. 이 음, 문제는 계속되어 오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음, 이거에 대해서 어, 이 책을 구입하고 이거를 가지고 수업을 구상을 했었죠. 이게 14년도, 음, 초판이 14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음, 그렇게 해서 구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소개시켜 드릴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서평으로 아, 받았는데, 또 이거랑은 또 다른 시선에서 생각하게 하는 층간소음 문제예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관련된 책들이 수집이 됐어요. 몇 권이. 그래서 커리큘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딱 이거는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일부러 구입을 했고 그 음, 다음에는 어쩌다 보니 하나씩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된 책인데 보니까 모여진 책이 보니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주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 사람들의 처한 상황이 이렇게 다르지?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겠다. 또 다음 주에 보는 책, 그다음 이제 음. 세 권을 더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그 한 조건마다 그 그림책마다 이럴 수도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환경 수업 음, 어떤 그 커리큘럼 중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신 건데, 우리가 음, 환경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연 환경, 뭐 이렇게 생활 환경,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이 소음이라는 이 한 부분도 이게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되어 있는 이 환경의 한 파트이구나라는 음, 게 또 알게 되고, 이 쿵쿵 아파트 시리즈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번 시리즈 이름을 지었는데,
이 쿵쿵 아파트 시리즈 속에서 이제 소개시켜드릴 나머지 책들의 아까 지인장님 말씀처럼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의 주제가 우리의 어떤 시선을 다르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 책, 오늘 첫 번째 책 901호 띵동 아저씨를 첫 번째 책으로 또 앞으로 만날 나머지 세 권의 책도 되게 기대되는데, 어, 되게 또 다른 관점으로 이 그림책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음,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서로 간에 다른 식구들이 겪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배려하고, 어. 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상태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네,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음,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저 집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 그 저 집은 왜 저래에 대한 관심이 생기려면, 그 집이 어떠한 처한 상황 같은 것들도 다를 수도 있고, 다 여기처럼 밑에 901호 아저씨 같이 혼자서 외롭게 아무 생활 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들도 음, 다 배려라는 키워드에서 음,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도 있을 수 있지. 저런 음, 상황도 있을 수 있지를 다 이런 그림책이라는 매개체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이건 층간소음하고는 다른 경우인데, 저희 집 옆에 새롭게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사 온 지 이제 몇 달이 되는데 담배 꽁초가 음, 계속 우리 집 쪽으로 똑같은 담배 음, 꽁초가 오는데 CCTV를 확인해도 사람은 없어요. 음, 근데 항상 하루에 네 개 피 정도는 담배꽁초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배꽁초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음, 그랬더니 엄청 많아지는데 근데 한쪽에서 이쪽 차 세우는 주차장에는 그 담배꽁초가 있고 또 이 건물 뒤쪽에 여기는 이제 음, 건초가 많이 있는 그 잔디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또 다른 담배꽁초가 음, 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 이 집에 이사 오신 분이 음, 했을 거잖아요, 음, 여기에서. 근데 그 CCTV에는 사람이 안 잡히는 음. 거야. 그거를 남편이랑 저랑 거의 한 달 동안을 담배를 모으고 모니터링 누굴까 하시네요. 모니터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어제는 그 집에 띵동을 했어. 진짜 음, 띵동했어요. 띵동을 해서 네. 여쭐 게 있는데 혹시 여기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계시냐 하니까 그게 그, 그, 그 남자 어른이 깜짝 놀라면서 음, 자기가 담배를 피운다. 그래서 혹시 이 담배를 피우냐고 그걸 가지고 간 거야. 했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이랬는데 그런 여기 지금 그 건초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이 담배는 음. 안면이 있냐고 또 다른 담배 주차장에 던지는 담배를 보여드렸어요. 했더니 깜짝 놀라는 게 자기 아들이 핀 담배였던 거야. 그래서 아니 여기는 우리 집 내 집의 어떤 거실일 수도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다가 담배꽁초를 던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불쾌하겠냐고 우리가 이 담배 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담배를 모아놓은 게 이만큼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막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는데 진짜
저희는 계속 당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계속 담배도 피우지 않는 음, 우리 가족들인데 계속 담배꽁초를 주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층간소음하고는 다른 경우인데 가만 생각해 띵동을 했네. 그러네요. 틱톡 아저씨가 거기 계셨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음, 그땐 정말 이제 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편 그 트럭을 세워놨는데 그 트럭 위에도 음, 던져지고 이게 만약에 불꽃이 음, 자그맣게 있었으면 그 쓰레기통 놔두는 곳이기도 한데 음, 그러니까 그 다음 일이 이렇게 상상이 되니까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이런 게 층간소음에서도 일어나는 서로의 감정 상태가 아닐까. 음,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이제 한 달여 시간 동안에 그런 걸 겪다가 잘 음, 해결은 했는데 음. 아무튼 이런 게 아파트에 살면서는 비일비재하게 여러 형태로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맞아요. 어, 이게 집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음, 또 이제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연결돼 있거든요. 배관으로. 배기관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 밑에 층에서 진짜 담배라도 피면, 음, 이 배관으로 다 옮겨오고요. 음, 진짜 어떤, 조금, 예전에 제가 있던 곳은 좀, 우리가 살 때가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였거든요. 음. 그랬는데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택시기사 하셨는데 담배도 많이 피우셨는데 담배도 피우시지만 아침마다 그렇게 가래기침을 하셔요. 가래침을 뱉으셔. 근데 그 가래침 뱉는 소리가 위층까지 들리는 거예요. 화장실을 통해서. 음, 근데 그 소리가 되게 듣기 힘든 그치, 소리잖아요. 그치. 듣기 힘든 소리인데 그게 자꾸 들려. 근데 안방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방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니까. 음, 우리는 그때 아이들이 어릴 때라서 안방에서 다 같이 잘 때였거든. 음, 그래서 새벽마다 그렇게 가래기침을 해대면 너무 그게 힘든 거야. 담배를 음, 태우시고. 그러니까 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 그렇다고 또 이렇게 계속 견디기도 그렇고 막 그러면서 어찌어찌 뭐 우리가 먼저 이사 나오니까 끝나긴 했지만 좀 아파트 생활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럴 것 그러대요. 같아. 이게 음, 앞에서 담배를 태워서 그렇고 뒤에서 담배를 태워서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앞배란다 음, 뒷배란다 막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데 요즘은 전자담배 냄새도 그렇게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 그래, 맞아요. 지금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공해라 해야 되나? 이게 서로 어떤 배려가 없으면 정말 서로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배려라는 키워드를 이번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에피오 쿵쿵 아파트 시리즈 첫 번째 책으로 901호 띵동 아저씨 이 편을 만났고요. 또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책 쿵쿵 아파트 시리즈 두 번째 책으로 또 만날 건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준비해주신 우리 진당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